안녕하십니까? 이성진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CS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CS?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CS 부서, CS를 관리하는 곳이다.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. 그럼 과연 이 CS가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이 CS라는 것은 Customer Satisfaction, 즉 고객 만족을 의미를 합니다. 기업은 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기업이라는 곳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그렇지 못하겠죠.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곳은 고객이라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족시키고 이 만족한 고객들은 다시 우리 기업을 찾는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정리하면은 이 기업이라는 곳은 고객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잘 헤아릴 줄 알고 또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더 많은 고객을 또 확보할 수 있고요. 더 많이 확보된 고객은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.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인데요. 이번 파트에서는 고객 심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3파트 고객 심리의 이해 핵심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파트에서는 이 고객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고객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고객이란 누구인지에 해당하는 정의가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요. 이 고객의 정의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고객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기본적인 내용들, 자, 그 밑에 보면은 고객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. 뭐 환영받고 싶은 심리, 뭔가 내가 돈을 낸 만큼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심리, 이런 심리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7가지의 심리가 여러분들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고객이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해당하는 그런 요구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. 옛날에는 양을 좀 선호했다면 현대에서는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에는 요구 조건이 많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요구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많아졌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우리 고객 기대 영향 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위에 보시면은 고객 기대 영향 요인으로 고객의 기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고객의 기대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그냥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. 내적 요인. 외부에서 누군가 친구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샀대요. 그리고 그 좋은 아이템을 나한테 자랑을 합니다. 아, 나도 그거 살까? 외적 요인. 비가 내리네요. 아, 나 그거 오늘 땡기는데? 이런 상황적 요인. 저기 어떤 기업에서 이 95% 할인을 때렸습니다.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내가 갖고 싶은 상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아, 내가 갖고 싶다, 사고 싶다. 그런 기대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. 고객의 기대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들이 실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고객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페이지 보면은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의 유형들이 있는데요. 이 고객의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.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, 직접 구매하지는 않지만 구매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고객, 이런 고객의 유형들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또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밑에 이 고객의 유형으로 잠재, 가망, 신규, 기존, 충성 고객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옆 페이지 이 그레고리 스톤이라는 학자도 이 고객을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요. 돈을 좀 따지는 고객, 경제적 고객, 윤리적인 부분을 더 따지는 그런 고객의 유형을 윤리적 고객, 자신만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서비스만을 원하는 고객, 개인적 고객, 내가 돈을 좀 많이 내더라도 내가 편해야 되는 고객, 편의적 고객. 이 그레고리 스톤의 이 고객 분류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챕터에서는 고객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. 여기 파트는 사실 내용이 조금 생소한 어떠한 용어들도 좀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먼저 우리 고객 구매 프로세스 보면은 옛날에 물건을 구매했을 때 어떤 과정과 지금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. 옛날에는 뭔가 관심이 가고 그러면은 사고 싶고 또 이것을 기억해놨다가 그 물건을 사는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현대 구매 방법은 관심이 가고요. 내가 그것을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 검색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뭐 온라인 결제를 한다든지 산 것을 SNS로 또 공유하는 어떠한 행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이 모델을 옛날에 어떠한 모델을 AIDMA라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지금 현대에서의 모델은 AISAS 라는 그런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AIDMA에 해당하는 5가지와 AISAS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공유에 해당하는 것은 AIDMA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? AISAS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, 이렇게 이 키워드를 이 앞부분만 좀 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 우리 옆 페이지 보시면은 이 고객 의사 결정 과정에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니다. 그 프로세스가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어떤 문제가 있다? 아, 내가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,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보고요. 그 중에 제일 합리적인 거를 내가 알아보고 결국에 그것을 구매하고 구매한 이후에 어떤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그런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, 이 5단계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.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욕구라는 게 뭐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욕구라는 것을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1단계 생리적인 욕구, 2단계 안전의 욕구, 3단계 사회적 욕구, 4단계 존경의 욕구,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. 욕구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5단계에서 4단계, 3단계, 2단계, 1단계, 아니면 1단계에서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를 조금 취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이유 때문인지 매슬로우 욕구의 위계 이론에서 조금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는 뭐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그런 포인트만 얘기를 드려보면은 매슬로우 욕구에서는 4단계와 5단계가 또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매슬로우 욕구 4단계는 무엇인가요? 딱 나와야 됩니다.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무엇인가요? 자, 그리고 여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가? 종업원이 나를 알아봐 주는가? 이 부분은 매슬로우 욕구의 몇 단계에 해당이 되나요? 이렇게 4단계, 5단계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잘 꼼꼼하게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넘어가서 대안을 평가. 우리 지금 쭉 흐름 보면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인식, 정보탐색, 대안을 평가, 구매 후 행동 단계까지 세부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이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비보안 평가 방법 중에서 순차적 제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순차적 제거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연예인 월드컵 뭐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2명 중에 1명, 내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2명 중에 또 1명 해가지고 선택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런 형태가 순차적 제거식입니다. 제거를 다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을 1명 고르는 그 구도가 바로 순차적 제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내가 제일 선호하는,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페이지 우리 옆에 보시면은 구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문제인식, 정보를 탐색, 대안을 평가,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구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. 이 구매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해당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여기
다양한 어떤 상황, 환경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. 요 부분이 또 시험에 많이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매치시켜주는 걸로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찬가지 그 밑에 보면은 고객 구매 행동 유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충성 구매 행동, 복합 구매 행동,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, 관성적 구매 행동도 시험에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구매 후 행동입니다. 구매 후 행동에서는 구매 후 부조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. 부조화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부자, 조화롭지 아니하다. 다시 말하면은 내 머릿속에 어떠한 상태가 조화롭지 않다라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해서 잡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이거 물건 잘 산 건가? 내가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?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, 이거를 우리가 부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. 특히나 어떤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나 아니면 내가 뭐 집을 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? 내가 이거 산 거 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전부 다 부조화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부조화가 발생되는 상황이 있고요. 부조화라는 거, 이런 잡생각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고객의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내용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그런 진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. 심리 도구 중에 첫 번째 MBTI가 등장을 합니다. 이 MBTI 그리고 DISC 디스크 그리고 TA 교류 분석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,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. 많이 나와야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TA 교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TA 교류 분석에서 TA에 해당하는 우리가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가로 한 가지만 더. 자, 여기 옆에 보시면은 교류 분석의 자아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. 이 교류 분석은 PAC라고 해서 부모자, 성인자, 어린이자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자아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만 일단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이 세분화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. 이 부모, 내가 뭔가 조금 케어하고 싶은 이런 자아가 있고, 또 내가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싶은 그런 성인 자아가 있고, 또 아이처럼 행동하고 싶은 그런 어린이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데, 요 내용적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해서 3파트 핵심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